와! 갑자기 귀가 안 들려.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보기자입니다. 갑자기 귀가 안 들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의사, 한의사 너무 고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작스레 찾아오는 질병, 이 돌발성 난청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의사 대 한의사, 이대 목동병원의 이호윤 과장님과 갑산한의회 이상무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과장을 맡고 있는 이호윤이라고 합니다.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의 질환을 다루는 과고요. 저는 그 중에서 귀를 다루는 과인 이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명과, 난청, 어지럼증, 그리고 안면마비, 오늘 주제인 돌발성 난청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갑산한의원 이상권입니다. 저는 그 한방 안 이비인후과 피부과를 했는데 비염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안면마비 이런 질환을 주로 다루는 한방 전문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바로 돌발성 난청인데요. 눈이 멀면 사물과 멀어지고 귀가 멀면 사람과 멀어진다 말처럼 사람과 소통에서 가장 어려움을 주는 질환인데요. 이 돌발성 난청은 귀의 어느 부분에서 생기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3일 이내에 연속한 세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난청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귀는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돌발성 난청은 내이에 유모세포와 청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의학적으로는 대나무밭에 가면 대나무 소리가 나고 소나무밭에 가면 소나무 소리가 나듯이 소리를 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거든요. 옛날에 귀발기 술이라고 있잖아요. 귀를 밝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적 힘으로 밝힌다는 거니까 당연히 전기적 영역은 신경 영역이기 때문에 달팽이관 내에 이제 유모세포 부분이 가장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대부분 이 원인 불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질염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원인인가요? 돌발성 난청은 더 정확한 이름은 돌발성 특발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90%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개중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감염에 따라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이러스 자체가 귀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혈액순환에 문제를 줄 만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가면역 질환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내 몸의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인데요. 이런 질환들도 돌발성 난청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와 피로 이런 것들도 면역 반응을 좀 저하시키고 혈류를 떨어뜨려서 돌발성 난청을 일으킬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청신경 종양, 귀에 생기는 작은 혹이 점점점 커지면서 돌발성 난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 또 어떻게 보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동의보감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돌발성 난청이 오는 것을 졸롱이라 그러는데 세부 디렉터리를 보면 지나치게 몸이 허약해서 체력이 떨어져서 오는 것을 호롱이라 그러고 너무 피곤했어 그렇게 오는 경우를 노롱이라 그러고 그다음 감기에 걸려서 나타나는 경우를 풍농이라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손주를 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직장 상사와 스트레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 돌발성 난청이 오거든요.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보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이걸 유발한다고 보는 관점이 제일 크죠. 야, 어떤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좀 흥미진진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돌발성 난청 오기 전에 혹시 전조 증상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의학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전형적인 돌발성 난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실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돌발성 난청이 생겼을 때 난청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요. 이와 동반해서 가장 많이 생기는 증상은 이명입니다. 이명은 대략 70에서 80%에서 이명을 동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충만감의 경우에도 적어도 50~60%에서는 동반을 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40%까지 동반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지럼증이 있게 되면 보통 나쁜 예후를 시사하는 이런 동반 증상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환자들 오면 약간 귀가 찌르는 느낌이 있다든지 막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귀에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대부분 조금씩은 다 호소를 합니다. 귀 막힘을 우리가 비슷한 게 이제 코 막힘이잖아요. 코가 사실은 그냥 온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많은 공기가 들어오면 많이 데워야 되니까 코 안에 있는 혈관이 작게 공기를 들여다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코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 막히면 우리 몸이 자가의 방어작용의 일부로서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명 같은 경우는 귀가 내 정말 힘드니까 어떤 상태를 내가 알아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귀 막힘과 이명이 약간씩 올 때는 돌발성 난청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환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상을 알았으니까 치료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치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치료 당연히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확인이 되면요,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귀 앞에 손을 대고 비벼보는 겁니다. 양쪽을 이렇게 비벼서 소리가 양쪽에 차이가 있거나 한쪽이 갑자기 안 들리면 가장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력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청력 검사 결과 돌발성 난청이 맞다면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2주 이내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용량을 쓰게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또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게 안전하고요. 대략 사용하는 기간은 열흘에서 보름 정도 약물 치료를 차츰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막을 통해서 직접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고막 주사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먹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때 보조적으로 같이 사용을 하거나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구제요법으로 이런 고막 주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치료는 고압 산소 치료가 되겠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는 높은 산소의 압력을 이용해서 뇌의 혈류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번에서 30번 사이를 권유를 하게 되고,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이런 치료들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치료가 이어지기도 하는데 한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귀를 밝힌다는 것은 환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는, 귀라는 게 우리 뜨거운 걸 이렇게 손에 잡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차가운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열 받으면 가장 손상이 심하게 오는 것이 귀이기 때문에 청심환을 위주로 이제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하는 거고, 귀 안에 있는 전기가 100볼트가 와야 되는데 더 이상 못 나올 경우에는 귀를 우리가 열어줘야 되니까 그걸 개관통규라 그러거든요. 빗장을 열어주고 귀 구멍을 소통해준다, 이런 의미인데, 귀가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향기는 그걸 다 통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향이 든 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침의 경우에는 일반 침은 이제 도로를 그냥 간다면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 이제 기경팔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어떤 혈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귀를 열어주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발성 난청 치료를 잘 받았는데 이후에 70~80%에서 증상이 이명,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이명이라고 하는 증상은 몸에서 난청에 대한 보상작용 같은 거거든요. 오히려 돌발성 난청 이후에 이런 이명이 들릴 때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구나 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이명이 들리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6개월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청력이 회복이 되면서 이명은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이명이 너무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보청기라든지 또는 인공호흡 수술 통해서 이명을 덜 듣도록, 안 듣도록 하는 방법을 하게 되고요. 밤에 이명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 또는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감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잠을 좀 자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명 자체 크기가 많이 줄어들고 돌발성 난청과 동반되는 아주 흔한 증상이지만 잘 조절은 가능합니다. 네, 이명과의 끊임없는 관리 이런 걸 쭉 계속 해 나가야 되는군요. 자, 어떻습니까? 귀 안에는 본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것 뿐이죠. 평소에 우리가 숨 쉬면 숨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평소에 안 들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달리기 하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청력이 이제 갑자기 떨어지면 보충성으로 이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 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진정시키는 게 이제 황백이라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런 걸 쓰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충성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많이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치료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사실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긴 하죠, 저희들로서는. 자, 우리가 그 돌발성 난청을 얘기할 때 또 비슷한 질환으로 저음성 난청 환자, 여기 많다고 하는데 이 돌발성 난청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하는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달팽이관은 이렇게 가장 바닥면은 되게 넓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정말로 달팽이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을 잘라보면 파란색, 이 부분이 내림프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고 나머지 하얀색은 외림프로 채워져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내림프의 양이 많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내림프 수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내림프 수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음역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급성 저음역 난청이라고 하고요. 치료는 돌발성 난청에 비해서는 좀 더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향이 있고요. 이뇨제를 사용해서 내림프 수종의 압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지만, 커피를 드실 때에는 각성 효과라든지 또 이 커피가 이 혈액순환을 좀 수축시키는 게 있어서, 우리 많이 가는 그 거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풀 사이즈나 숏 사이즈 정도, 그리고 드실 때 가급적이면 디카페인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그 저음성 난청 질환, 그다음에 돌발성 난청 질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귀는 안에 보면 해방고리관이나 달팽이관 모두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는 이제 유모세포라는 게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물 속에서 유모세포가 잘 달리겠습니까? 공기 속에서 잘 달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공기 속에서 훨씬 잘 달리잖아요. 근데 물이 꽉 차 있으면 얘들이 못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를 잘 못 내는 게 이제 저음성 난청인데, 이게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 후에 오는 거죠. 저음성 난청은 보통 우리 한의학에서는 텍사라는 약물로 주로 치료를 하는데, 텍사가 뭐냐면 연못 택자에 뺄사자거든요. 연못같이 물이 차 있는 것을 빼준다, 이런 의미인데,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이제 급성 저음성 난청에 이뇨제를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텍사가 이뇨제의 계통이긴 한데, 문제는 이 이뇨만 하게 되면 림프관 자체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출이라는 약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림프관의 어떤 벽 자체도 그대로 폼도 유지하면서 림프액도 잘 빼줘서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번 돌발성 난청을 앓으신 분은 다시 재발할까 두려울 텐데, 이 재발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예방을 위해서 어떤 건강식 또는 평소의 생활 습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돌발성 난청의 재발률은 4에서 14%, 10명 중에 1명 또는 1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에서는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잘 자고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큰 소리에 노출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연이나 항산화 작용이 있는 과일을 많이 먹거나 채소를 먹는 등, 그리고 가볍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닌데, 관리가 잘 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재발을 좀 낮출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너무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차라리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직장을 안 가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상호 원장님. 돌발성 난청,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티칭하는 거는 뭐 현대의학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이 이제 전신 혈관을 전부 다 수축시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뇌로 들어가는 혈관들은 아주 가는 혈관인데, 그걸 수축시켜버리면 혈액순환이라는 어떤 큰 목적에 위배되니까 담배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흥분시키잖아요. 신경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꾸지뽕 열매라든지 껍질을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그걸 술을 만들어서 청력을 좋게끔 하는 그런 약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청이라든지 이명은 대부분 목 근처에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이걸 좀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재감작 효과라 그러는데, 목을 이렇게 돌릴 때 힘껏 돌려가 끝까지 힘을 줬다가 힘을 빼버리면 여기 근육이 이완이 싹 되고, 이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끝까지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힘이, 그다음 위에 또 이렇게 했다가 힘을 꽉 주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내리고, 그다음 이렇게 숙였다가도 다시 이렇게 하고, 골프공이나 이 탁구공 같은 게 있으면 여기 흉쇄유돌근에 이렇게 해주면 이완이 되면서 이제 귀 쪽으로 들어가는 혈류도 많아지고 경추에 있는 이제 신경들도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니까 그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스트레스, 또 가루, 그다음에 또 술, 또 적당히 드셔야 되겠고, 뭔가 공통적인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발성 난청은 연말 특히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되는 무서운 질환인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의사와 한의사에게 직접 물어서 다양한 원인, 그 다음에 치료까지 또 예방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느 곳을 찾아갈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댓글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